결혼 12년 차.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평일엔 야근이 잦고 주말엔 축구 동호회에 나가느라 집에 붙어 있는 날이 드물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 민재는 이제 제법 자기 할 말을 하는 나이가 되었고 80세 가까운 시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우리 집에 함께 살고 계신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거실로 나오면 아직 어두컴컴한 부엌, 찬 공기를 뚫고 나는 주방 불을 켠다.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고 시어머니가 드실 미음도 따로 준비한다. 남편은 출근 준비로 분주하고 민재는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일어날 생각이 없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시어머니는 아침을 드시며 늘 같은 말씀을 하신다. 내가 내 나이 땐 애 셋 다 키우고 밭일도 했다. 요즘 사람들은 좋지. 나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사실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안다. 결혼 초에는 그 말씀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감정조차 무뎌졌다. 그저 습관적으로 고개만 끄덕인다. 남편은 늘 바쁘다. 회사가 힘들다는 걸 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축구는 빼먹지 않고 나간다. 운동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지.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스트레스는 어디서 풀어야 할까? 점점 나는 민재 엄마가 되어갔고 김 과장 부인이 되어갔고 며느리로 살아갔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사람은 점점 희미해졌다. 거울을 보면 묶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헐렁한 티셔츠,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내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퇴직한 지 6년. 그때만 해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누구에게도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어머니, 며느리, 엄마, 아줌마 어디에도 윤지는 없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돌아오면 시어머니 약 챙기고 빨래 돌리고 마트에 들러 장을 본다. 집에 와서 커피를 내리며 잠깐 소파에 앉는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다. 사진첩을 열었다. 딱 10년 전 제주도로 부부끼리만 갔던 여행 사진이 있었다. 그때 나는 긴 머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남편과 바닷가에서 뛰고 있었다.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찍은 사진. 그 눈빛은 지금의 그 사람과 같지 않았다. 지금의 남편은 나를 그저 아무 감정 없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연결된 관계로 보는 듯하다. 밤이 되면 나는 조용히 거실 불을 끄고 창문 너머 하늘을 본다. 가끔, 아주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없어진다면 세상이 달라질까? 혹시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닐까? 내가 사라지고 있는 걸 아무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나조차도 이제 느끼지 못하게 된 걸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스스로에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게 더 슬펐다. 민재의 11번째 생일은 평일이었다. 나는 아침부터 케이크 예약 확인을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치킨을 주문하고 토르 캐릭터 풍선까지 달아놓았다. 작지만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이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 진짜 이거 내 생일 맞지? 완전 파티야. 그 한마디에 피로가 스르륵 녹아내렸다. 아이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언제나 그랬듯 나는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남편은 저녁 무렵 전화를 걸어왔다. 자기야, 오늘 회식 잡혔어. 팀장님 생일이랑 겹쳐서 어쩔 수가 없네. 미안. 나는 침묵 속에서 짧게 응, 알았어라고 말했다. 그 말 끝에 무심하게 끊긴 전화음을 들으며 허탈한 마음이 밀려왔다. 민재가 아빠를 기다리며 한참을 초앞에서 손을 모으고 있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오늘 회사 일이 좀 늦어질 거래. 내일 꼭 같이 놀아주실 거야. 나는 아이를 달래며 애써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아이는 초를 끄고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빠 바쁜 건 익숙하잖아. 그 말이 어른스럽고 대견하기보다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아이조차 아빠의 부재에 익숙해지고 있는 모습이 서글펐다. 며칠 뒤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다. 나는 예전처럼 편지를 쓰지도 않았고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지도 않았다. 작은 케이크 하나에 민재가 만든 카드만 올려두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고마워라고 짧게 말했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혼자 생각에 잠겼다. 우리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대화도 감정도 기대도 없는 결혼 생활. 남편과 나는 이제 부부라기보다는 그저 같이 사는 사람, 정확히 말해 룸메이트처럼 느껴졌다. 아침이면 각자의 일정에 맞춰 분주하게 움직이고, 낮에는 연락 한 통 없는 무심한 시간들이 흐르며, 밤이 되면 서로 말없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다 각자의 방처럼 느껴지는 침실로 들어간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과 이제는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동거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회사 동료들과 주고받는 메시지들 속에서 그는 활기차고 유쾌했다. 이모티콘에 장난기 가득한 말투에 웃으며 찍은 회식 사진. 그 속에 남편은 아직 생기가 넘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회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나와는 너무나도 달라 보였다. 그의 일상 속 나는 없는 듯했고 나는 그 사람의 삶에서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멈춰 있는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우리 요즘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지 않아? 남편은 갑작스러운 내 말에 잠시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느끼고는 있었어. 근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나는 많은 걸 느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조용한 틈, 말 한마디로도 메울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거리. 남편과 나는 부부지만 마음을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일정을 공유하고 생활을 나누고 아이를 함께 키우지만 그 안에 우리가 왜 함께 사는지에 대한 의미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어떤 사랑은 거창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이 작은 균열 하나가 우리를 어디까지 멀어지게 할까 두려워졌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지금이라도 붙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아니면 늦을지도 모른다. 말을 건네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 꽤 오래 걸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을 불러 세우고 싶었다. 우리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나 요즘 좀 힘들어.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다가 다시 꿀꺽 삼켜졌다. 괜히 말 꺼냈다가 상처만 받는 건 아닐까. 또 피곤하다는 말만 들을까 두려웠다. 그날도 그랬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일 저녁.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나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뒤적이고 있었다. 서로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치 유리병 너머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일찍 잠들었고 시어머니도 방에 들어가셨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남편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보. 그 말에 남편이 잠시 TV에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보았다. 왜?
익숙한 반응. 짧고 건조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우리 요즘 서로 말이 너무 없는 것 같지 않아? 조심스럽게 던진 말이었다. 남편은 잠시 정적을 흘리더니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낮췄다. 그리고는 내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렇긴 하지. 그 한마디가 너무 낯설고 또 고마웠다.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다. 그래서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요즘엔 우리가 부부라는 느낌보다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같아. 예전엔 사소한 얘기도 다 나눴잖아. 회사에서 뭐 재미있는 일 있었는지, 오늘 뭐 먹었는지, 그런 거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냥 묻는 것도 조심스럽고, 어느새부터 우린 서로의 하루를 몰라. 말하는 도중 눈물이 났다. 울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남편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물컵을 내밀었다. 나는 물을 받아 마시고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남편이 말했다. 사실 나도 좀 느끼고 있었어.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내가 너무 바쁜 척 했던 것 같아. 회사 일도 그렇고, 솔직히 집에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거든.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나는 도리어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남편도 나처럼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구나. 단지 표현을 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서로의 거리는 마음만큼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가 예전처럼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노력할게. 우리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 말없이 손을 잡고 누워 있으니 예전 신혼 시절이 떠올랐다. 사랑이란 게 늘 설레거나 뜨겁기만 하지는 않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는 노력은 분명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꽉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은 열어줄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그날 밤 대화를 나눈 이후 우리 사이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극적인 감정 표현도 없었고 어디 다녀온 것도 아니었지만 분명 무언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화는 식탁에서 시작되었다. 이전엔 늘 TV 소리가 배경음이었고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팀장이랑 말다툼했어. 오랜만에 욱했지 뭐야. 그 한마디가 낯설었다. 그는 평소 회사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랬어? 그렇게 한 문장이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다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식사 후에도 각자 핸드폰만 보던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민재가 잠든 후엔 티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이 생겼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고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미소로 답했다. 어느 금요일 밤 남편이 말했다. 우리 내일 뭐 해? 나는 민재 학원 시간이 떠올라 대답했다. 민재 수학학원 끝나고 오후는 비었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럼 집에서 영화 한 편 볼까? 팝콘도 튀기고. 나는 놀란 얼굴로 웃었다. 그거 좋지. 민재랑 셋이 봐도 재밌겠다. 다음 날 우리는 오랜만에 셋이 함께 앉아 영화를 봤다. 민재는 아빠 옆에 꼭 붙어서 이 장면 진짜 웃기다. 고 소리치고 남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웃는 얼굴을 참 오랜만에 본다. 영화가 끝난 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설거지할게. 당신은 쉬어. 나는 무심코 진짜? 라고 되물었고 남편은 웃으며 진짜야. 요즘은 설거지도 스트레스 해소래. 라고 말했다.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였다. 시어머니도 요즘 들어 눈치를 보시는 듯 했다. 며칠 전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레 물으셨다. 너희 요즘 뭐 좋은 일 있냐? 보니까 지 애비 닮아서 말은 없어도 요즘 한결 부드러워졌더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다시 말 좀 하기로 했어요, 서로.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 부부는 꼭 말해야 산다. 말 안 하면 남 되는 거야.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무심하게 툭 던진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고 혼자 속으로 사귀기 바빴다. 하지만 요즘은 남편이 조금 더 조심하고 나도 조금 더 표현하려 노력하게 됐다. 어느 날 밤엔 남편이 잠들기 전 조용히 말했다. 요즘 집에 들어오는 게 예전보다 편해졌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였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가까워진 건 아니다. 여전히 피곤한 날에는 각자 침묵하고 서로의 눈치를 볼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마주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것, 그게 지금의 우리에겐 가장 큰 변화였다. 사랑은 거창한 선물이나 고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말 한마디, 지친 하루 끝에 준비된 따뜻한 밥 한 끼, 서툴지만 솔직한 눈빛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다시 배우고 있다. 이제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로 천천히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는 느낀다. 요즘 우리 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하나씩 늘고 있다. 처음엔 민재가 떠드는 소리였다. 엄마, 아빠, 이거 봐. 내가 만든 영상이야. 아이의 유튜브 따라 만들기 영상에 우리는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어느새 그 웃음이 진심이 되었다. 민재는 그런 우리를 보며 묻는다. 요즘 아빠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 나는 아이의 말이 너무 솔직해서 잠시 웃고, 그렇지. 아빠가 요즘 가족이랑 더 있고 싶대. 그 말에 민재는 엄지를 척 올려 보였다. 그게 맞는 거야. 가족이 제일 소중하니까. 그 말이 왠지 어른스럽게 들렸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우리가 어른이라면서 정작 그 당연한 걸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 남편은 요즘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며 웃는다. 오늘 집 냄새 좋다. 예전엔 들어와도 인사 없이 방으로 향하던 그가 요즘은 식탁 옆에 앉아 오늘 뭐 했어? 라고 먼저 묻는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결혼 12년 만에 다시 배우고 있다. 주말 아침 민재가 일찍 일어나 식탁 위에 종이를 올려놨다. 가족 게임의 날. 색연필로 직접 만든 가족 보드게임이었다. 가장 크게 웃는 사람에게 1점. 아빠 성대모사 성공 시 보너스 2점. 남편이 어설프게 아이의 선생님 흉내를 내며 민재야 책상 위에 발 올리면 안 돼요라고 하자. 민재는 뒤로 넘어갈 듯 웃었다. 그 웃음에 나도 배를 잡고 웃었다. 남편이 나를 보며 물었다. 당신 이렇게 웃는 거 얼마만이야?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눈물 날 정도로 웃은 건 웃음이란 게 꼭 재미있는 상황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편안함과 안전함이 있을 때,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때, 사람은 웃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시어머니도 그날 함께 웃었다. 내가 다 보기 좋다. 이런 건 방송보다 훨씬 재밌네. 며느리, 사위, 손자가 한자리에 앉아
보드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한참을 웃으시며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꿨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이 마음 깊이 남았다. 어느 저녁 남편과 함께 설거지를 하다가 무심코 물을 튀겼는데 남편이 놀란 척하며 복수다 하고는 물을 되튀겼다. 나는 깔깔 웃으며 소리쳤다. 하지마. 옷 다 젖었잖아. 그 짧은 물장난 끝에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봤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낯설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리 부부는 지금 연애를 다시 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 연애는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소소한 웃음으로 자라나고 있다. 사랑은 웃게 해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천천히 배워가는 중이다. 3월 민재학교에서 학부모 참여 수업 공지가 떴다. 수업 참관도 하고 아이와 함께 만들기 활동을 하는 행사였다. 예전 같았으면 아빠는 일 때문에 못 간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민재 학교 행사 있는데 당신 시간 될까? 남편은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언제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야.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다. 일정 좀 조정해 볼게. 한 번쯤은 내가 가는 것도 괜찮겠지? 나는 놀라서 대꾸를 못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말로 그는 민재학교에 같이 갔다. 민재는 입이 귀에 걸린 채 말했다. 우리 반 애들 다 부럽다고 했어. 아빠들이 잘 안 오거든. 그 말에 남편도 어색하게 웃었고 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교실에서 진행된 부모와 함께하는 손편지 만들기 시간. 민재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우주야라고 썼고 그걸 읽던 남편은 갑자기 내 손등을 툭툭 두드렸다. 잘 키웠네, 우리가.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민재가 우리보다 낫지 뭐. 행사를 마치고 오는 길,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렀다. 진한 커피향이 흐르는 공간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 혹시 기억나?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여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결혼 준비하던 때 웨딩 스튜디오 오기 전에 여기서 판인이 먹었잖아. 그제야 기억이 났다.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모든 게 설레던 시절이었다. 판인이 하나 시켜놓고 반씩 나눠 먹으며 우리 나중에 애 생기면 이름 뭘로 할까? 같은 이야기로 한참을 웃었었다. 그땐 당신이 너무 좋았어. 내가 조용히 말하자 남편이 말했다. 나는 지금도 그래. 그 말은 예상치 못한 한방이었다. 나는 괜히 얼떨떨한 얼굴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 집에 돌아온 후 시어머니가 말했다. 요즘은 자네들이 나보다 더 연애하네. 민재가 오늘 엄마 아빠 데이트했대요라고 놀리듯 말하자 남편은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엄마는 내 첫사랑이니까.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내 마음은 조금 울컥했다. 그가 그렇게 말해준 게 참 오래간만이었다. 그날 밤 민재가 자고 난 뒤 남편이 소파에서 다정하게 다가와 물었다. 요즘은 나 어때? 나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뭐가? 그냥 나랑 사는 거 조금은 괜찮아졌나 해서. 그 말이 어찌나 수줍고 솔직하게 들리던지 마치 연애 시절 첫 고백을 듣는 기분이었다.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요즘 가끔 가슴이 뛸 때가 있어. 왜? 글쎄, 그냥 당신이 조금 멋져 보여서. 그 말에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나 요즘 다시 당신 좋아지는 중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사랑의 감각을, 그 따뜻함이 되살려주고 있었다.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었다. 오래전 그 감정을 서로 조금씩 꺼내어 다시 나누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리듬으로 사랑하고 있다. 이제야 안다. 결혼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지금이 진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 늦은 밤 아이는 자고 있고 시어머니도 안방에 불을 끄신 상태였다. 거실엔 오롯이 우리 둘만의 조용한 공기. 나는 따뜻한 보이차 2잔을 식탁에 올려놓고 남편 옆에 앉았다. 조용히 잔을 들고 있던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사실은 그날 이후로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해. 나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그날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 돌잔치 끝나고 기억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민재의 돌잔치는 정말 정신없었다. 남편은 회사 일정으로 행사 당일 아침에야 겨우 도착했고 나는 혼자 돌상 준비며 손님 응대며 뛰어다녔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사이에서 신경 쓰느라 표정 관리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소파에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속으로 서운했다고 했다. 그때 당신이 점점 엄마만 되고 내 아내는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당신이 틀린 건 아니야. 그때 나도 스스로 여자가 아니라 그냥 엄마였어. 머리는 늘 묶은 머리에 편한 티셔츠, 늘 같은 트레이닝 바지. 그땐 외모나 분위기보다 오늘 애가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가 더 중요했으니까. 나도 기억난다. 그날 남편이 수고했어라고 말해줬지만 나는 무표정하게 그냥 힘들다라고만 했었다. 사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절실했는데 그때조차 마음을 내보일 여유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당신이 내 앞에서 웃는 얼굴을 본 게 드물었던 것 같아. 남편이 말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말을 아끼게 됐고 그냥 피곤한 날이면 일찍 자는 게 편하더라고. 그 말이 아프게 꽂혔다. 서로 무심해진 게 아니라 서로 상처 입고 감정의 문을 닫았던 거구나. 나는 입을 떼고 나는 겨우 말했다. 나는 그날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 혼자 행사 치른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더 무뚝뚝하게 굴었고 당신이 말 걸어오는 게 부담스럽기까지 했어.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도 서운했겠더라. 나만 혼자 서운하다고 생각했던 게 미안해. 남편은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손등을 감쌌다. 사실 그 이후로 당신이 여자라는 생각보다 아이 엄마 가족의 구성원 그렇게만 봤던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나도 그랬어. 내가 말했다. 당신이 남편이기보다 민재 아빠로만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어. 잠시 정적. 하지만 그건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과거를 끌어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근데 요즘은 좀 다르지 않아? 남편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응. 당신이 웃을 때 예전보다 더 좋더라.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 내가 답했다. 나 요즘 다시 당신 좋아지려 해. 그 말에 나도 미소 지었다. 나도. 당신이 이렇게 내 눈을 보고 말하는 게 오랜만이라 떨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때 놓쳤던 말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면서 남편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툴고 더딜지라도 이제는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싶다는 마음이 같았다. 이 밤 우리는 단순한 사과나 감사가 아니라 진짜 고백을 했다. 지나간 시간을 끌어안고
앞으로를 함께 하겠다는 성숙한 고백. 고백 이후 우리 사이엔 다시가 붙은 말들이 생겼다. 다시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다시 하루를 나누고, 다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다. 아침에 남편이 내게 먼저 오늘 일정 어때? 라고 묻고 나는 운전 조심해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다. 예전엔 너무나 당연해서 무심했던 그 말들이 지금은 서로에게 하루를 여는 작은 인사이자 다정한 약속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엔 남편이 내 커피잔 옆에 메모를 남겼다. 어제 대화 고마웠어. 오늘도 힘내요. 그 짧은 문장이 하루 종일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서로가 노력하니 아이도 변화를 느꼈는지 요즘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잘 지내? 라고 물었다. 그냥 다시 사랑하게 된 거지. 내가 웃으며 말하자 민재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의혹을 꺼려. 근데 좋아 보여. 시어머니는 조용히 바라보다가 너희 부부 요즘 참 보기 좋아. 사람은 결국 말해야 살아. 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말씀에 괜히 마음이 찡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우리 주말에 근교라도 다녀올까? 갑자기 웬 나들이? 그냥 민재 데리고 공기 좋은 데서 산책이나 하자. 요즘 당신 얼굴이 조금 환해져서 더 환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 말에 웃음이 났다. 그런 말도 할 줄 아네. 이제 우리는 주말 아침 도시락을 싸고 세 식구가 근처 수목원으로 향했다. 산책길을 걸으며 민재가 달려가다 넘어졌고 남편은 달려가 아이의 무릎을 털어주며 말했다. 괜찮아. 너 우리 엄마보다 튼튼해. 그 말에 민재가 까르르 웃었고 그 웃음을 따라 우리도 자연스럽게 웃었다. 한때 대화가 없던 가족이 지금은 서로의 말과 웃음을 기다리는 가족이 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는 식탁을 닦으며 물었다. 요즘 어때? 남편은 고무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당신이 달라 보여. 뭐? 진짜 예전엔 안 보이던 게 보여. 당신이 애 키우느라 집안 챙기느라 얼마나 바빴는지. 요즘은 그게 다 보이고 그래서 더 고맙고 더 좋아.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다가가 남편의 옆에 섰다. 같이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되고 싶어. 고마운 사람, 좋아지는 사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일 생각, 과거, 아이의 미래, 심지어 언젠가 우리 둘만 남게 될 때에 대한 이야기까지. 감정은 억지로 부풀린 게 아니었다. 하나하나 쌓아 올린 생활 속 애정이 감정을 다시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은 처음보다 다시가 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서로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지금의 우리는 결혼 초보다 더 진짜 부부다. 봄이 깊어갈 무렵 민재의 담임 선생님이 학교 상담을 요청해 왔다. 민재가 요즘 부쩍 밝아졌어요. 가정 분위기가 좋아진 게 느껴져요. 그 말이 어찌나 기분 좋던지. 남편도 함께 상담에 참여했는데 선생님은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와의 교감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민재가 중학생 되면 사춘기도 올 테고 우리 역할이 더 중요하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지금처럼만 웃어주지 않을지도 몰라. 그럼 우리끼리 더 단단해야겠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겠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우리가 아이를 중심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정작 우리 둘의 이야기는 자주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거실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한 잔 마셨다.
잔을 부딪히며 남편이 말했다. 이제 조금씩 미래 얘기도 해보자. 아이 키우는 것 말고 우리 둘만의 이야기. 나는 그 말이 좋았다. 그리고 설레었다. 당신은 나중에 아이 다 키우고 나면 어떤 부부로 살고 싶어? 내가 물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는 매주같이 시장 가는 부부가 되고 싶어. 당신은 손에 장바구니 들고 나는 채소 고르다가 옆에서 모든 칭찬만 해주는 남편. 그 말에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지금도 칭찬 좀 해줘. 꼭 미래까지 미루지 말고. 그럼 당신은? 나는 주말마다 같이 공원 산책하면서 커피 마시고 어디 가자 말 안 해도 같이 걷는 그런 부부. 그거 좋다. 말 안 해도 편안한 거. 나는 이어 말했다. 그리고 가끔 싸우더라도 절대 하루 넘기지 않는 부부. 다퉜으면 먼저 손 내미는 거. 돌아서더라도 결국은 다시 마주 앉는 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살자. 그게 우리한테 가장 잘 맞는 사랑 같아. 그날 이후 우리는 미래를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조금씩 준비하는 삶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퇴근 후 함께 동네 헬스장 등록을 했고 매주 금요일 저녁은 부부 산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딱 30분이라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걸음.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이젠 나 없이도 너희끼리 잘 살겠더라. 아니에요. 어머니 계셔야 우리도 중심 잡아요.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민재는 주말이면 간식을 사러 갈 때. 이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는 둘이 데이트하러 가? 라고 묻는다. 나는 웃으며 말한다. 그래. 우리도 가끔은 연애해줘야지. 결혼 12년. 우리는 돌아보면 한때 서로를 놓치기도 했고 말을 아끼다가 마음까지 다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이룬 가장 큰 기적이다. 사랑은 설레는 감정보다 함께 그리는 내일에서 더 오래 산다.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그 내일을 그려가고 있다. 4월 중순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어느 날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의 얼굴엔 익숙하지 않은 표정이 서려 있었다.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어. 나는 숟가락을 멈췄다. 당신 부서가? 아직은 아니야. 근데 팀 전체가 전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은 곧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뜻이었다. 순간 지난 몇 달간 차곡차곡 쌓아온 안정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남편도 그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엔 낯선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눈치 없이 아빠에게 새 게임기를 사달라고 졸랐고 남편은 어색한 웃음으로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말하며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 손끝에 묻은 불안함과 무력감이 나까지 전염되는 것 같았다. 남편은 퇴근이 잦아졌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다. 나는 다시 조심스러워졌다. 괜히 힘든데 말 걸면 더 힘들겠지.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렇게 며칠을 또 말없이 보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우리는 또다시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망설이다가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한테 괜찮냐는 말도 못했네. 나도 또 예전처럼 조심만 하고 있었어. 내가 먼저 말했다. 그 말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 피곤한 기색이 선명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오히려 명확했다. 나는
그냥 이번엔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보니 또 같은 실수를 했더라. 내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사람은 당신인데.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뭉클해졌다. 혼자 하지 마. 이번엔 나도 옆에 있을게. 지금 우린 예전 같지 않잖아. 그때처럼 멀어지지 않기로 했잖아.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놓인다. 그 순간 깨달았다. 사랑이란 건 위기의 순간에 손을 놓지 않는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이번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걸. 며칠 후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이직 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시작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민재 숙제를 챙기고 시어머니 식사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조금 더 다정하게 보냈다. 불안은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같이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다. 힘들지만 요즘은 외롭진 않아.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당신 혼자 두지 않을게. 이건 결혼이 처음으로 연애 같았던 때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사랑이었다. 남편은 본격적으로 이직 준비에 들어갔다. 서류를 정리하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주말이면 면접 스터디에 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한편으로 기특했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다. 몸은 괜찮아? 피곤하긴 한데 예전처럼 무기력하진 않아. 당신이 같이 있어줘서 그런가 봐. 그 말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따뜻한 밥을 차리고 가끔 기운 내라는 말뿐이라는 게 아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오래 미뤄뒀던 생각을 다시 꺼냈다. 나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도서관 사서로 일했던 게 벌써 6년 전이다. 민재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시어머니 건강이 잠시 안 좋아지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일을 내려놨다. 그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문득문득 내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남편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다시 일해볼까 해. 시립도서관에서 계약직 사서 구하더라고. 하루 5시간 근무인데 오전 반이야. 남편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진짜? 근데 힘들지 않을까? 집안일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그래서 오전반 골랐지. 어머니 약 드릴 시간 전에 끝나고 민재 학교 마칠 때쯤이면 집에 있을 수 있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하고 싶은 거면 나도 찬성이야. 고마워. 내가 요즘 일로 예민해져서 당신도 답답했을 텐데. 고마워하긴. 나도 사람들 만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시간이 필요했어. 며칠 후 나는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정장 바지를 꺼내 다리고 작은 손가방에 펜 하나와 노트를 챙겼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말리고 립스틱을 바르는데 갑자기 남편이 뒤에서 말했다. 오 아침부터 멋진데?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면접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진짜 예뻐. 출근 첫날 도서관에 들어서자 종이 냄새와 조용한 발자국 소리, 책장 사이의 정적이 낯설지만 반가웠다. 오랜만에 윤지 씨라는 이름으로 불리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아내이자 엄마이면서도 여전히 한 사람의 나였다. 남편도 자신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기존 회사에서 연봉이 약간 낮지만 업무 강도가 덜한 중견기업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당장은 손해 같지만 퇴근하고 민재랑 공차러 갈 수 있는 삶이 좋아.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보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뭔지 좀 알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찡했다. 우리 둘 다 나를 조금 내려놓고 우리를 지키는 쪽을 택한 거였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식사 중에 말씀하셨다. 요즘은 부엌 소리만 들어도 집이 따뜻해진다. 그냥 사람 사는 집 같다. 그 말씀에 남편이 말했다. 어머니, 우리 이제야 부부답게 사는 것 같죠? 그래. 늦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끝까지 함께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선택했고 그 선택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행동이었다. 함께 살겠다고 약속했지만 함께 살아내겠다는 선택은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그 선택을 하고 있다. 요즘 우리 집에는 농담이 늘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글쎄, 누가 자꾸 칭찬해서 그런가? 식탁 위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면 민재는 손사래를 친다. 엄마 아빠 제발 내 앞에서 애정행각 좀 그만해줘. 예전엔 사랑이란 말을 꺼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이젠 서로 웃기 위해 던지는 농담 속에 그 말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다. 오랜만에 민재가 친구 집에서 1박 2일로 놀러 갔고 시어머니는 가까운 절에 다녀오시느라 집에 둘만 남게 되었다. 남편이 말했다. 우리 데이트할래? 나는 웃으며 물었다. 어디 가게? 거실. 넷플릭스 틀고 당신이 좋아하는 달달한 영화 하나 보면서 치킨 시키고 맥주 한 잔? 완전 고급 데이트네. 우리는 정말로 거실 조명을 낮추고 블루투스 스피커에 재즈를 틀고 치킨이 도착하자마자 맥주를 따랐다. 남편이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의 재연애에 다시 시작된 연애에 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웃었다. 영화 중반 남편이 갑자기 내 어깨에 살짝 기대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이거 연애할 때 하던 거 기억나? 당신이 영화관에서 내 손 살짝 잡고 나는 괜히 콜라 뚜껑 여는 척 했던 거? 맞아. 근데 이제는 손을 잡고 싶으면 그냥 잡을 수 있으니까 좋다. 나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예전보다 조금 거칠어진 손. 그 손이 이제는 더 믿음직스러워서 좋았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 밤 11시가 넘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남편이 문득 말했다. 사실 요즘 가끔 두근거려. 뭐가? 당신 일할 때 가방 메고 나서는 뒷모습 보면 괜히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그 말에 웃음이 나면서도 가슴이 찡해졌다. 나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 조용히 이어 말했다. 요즘처럼 내가 여자로 느껴지는 날이 올 줄 몰랐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 자신이 너무 흐려져 있었거든. 내가 더 미안하지. 당신을 그렇게 느끼게 한 사람이 나였으니까. 우리 둘 다 바쁘게 살다 보니 놓친 거지. 그런데 이제는 다시 배우고 있어. 당신을 좋아하는 법을. 그 말은 처음 받았던 고백보다 더 진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미역국을 끓였다. 내 생일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그는 말없이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이건 그냥 사랑받고 있는 사람을 위한 아침밥. 나는 그런 그가 처음보다 훨씬 더 멋져 보였다. 민재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말했다. 집에서 맛있는 냄새나. 뭐야, 뭐 시켜 먹었어? 남편이 으쓱하며 말했다. 아빠가 끓인 미역국인데? 에이, 엄마가 끓인 거겠지. 아빠 솜씨 좋아졌다고. 너 자꾸 놀리면 우리 둘이 다시 연애하러 나간다? 어휴, 진짜 두 분 못 말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아이 중심, 집안일 중심, 피곤함 중심이 아니었다. 이젠 서로 중심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연애하게 되는 부부는 없다.
하지만 서로를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따뜻함을 주고받는 순간들이 하나씩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다시 사랑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연애 중이다. 시간이 흘렀고 아이도 자랐지만 그 속에서 다시 나와 너를 찾아낸 사랑. 지금 우리 부부는 그 누구보다 진짜 연애 중이다. 어느 봄날 저녁, 식탁에는 미지근한 국이 남아 있었고 식구들은 각자 방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가벼운 바람이 들어왔고 나는 그 바람 속에 지난 몇 달을 천천히 떠올렸다. 우리는 정말 많이 흔들렸다. 때론 말없이 멀어졌고 때론 말이 너무 많아 서로를 아프게 하기도 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면서도 정작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조용히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고 그 시작은 전보다 더 깊었다. 나는 이제 안다. 결혼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계속해서 시작하는 용기라는 걸. 감정이 식을 수도 있다.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다. 언젠가 내가 당신을 민재 아빠로만 느꼈던 날이 있었다. 당신도 내가 단지 엄마로만 보였던 날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때 너무 바빴고 서로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했다. 그게 부부로서의 의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 당신의 웃음이 나의 하루를 밝히고 내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어깨를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걸. 결국 부부는 서로를 기댈 수 있게 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요즘에 나는 이제서야 당신과 부부가 된 기분이다.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함께 울고 싸우고 웃고 다시 손잡은 지금 이 순간. 민재가 자라 어른이 되고 시어머니가 점점 말을 줄이시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더 많아질 미래를 떠올릴 때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은 처음보다 더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 또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일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오늘 이 마음을 기억할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알 줄 알았던 지난 날을 넘어서 이제는 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고.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과 나의 일상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당신을 다시 사랑하기로 다짐한다. 그 다짐이 곧 내 결혼의 이유이고 우리 인생의 이름이 될 것이다.